속보, PSG 나세르 회장 인터뷰. 솔직히 이강인과 6년은 파리의 왕자 이강인 향해 PSG 나세르 회장 단독 인터뷰 재조명 파장. 디귿디귿. 프랑스의 레키프는 19일 한국 시각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1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했다. 이번 개막 라운드 활약상을 토대로 선정된 총 11명의 선수에는 이강인이 포함됐다. 이강인은 레키프가 선정한 4-2-3-1 포메이션의 베스트 11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정됐다. 이강인 외에도 PSG에서는 윌리앙 파초, 비티냐가 이름을 올렸고 마르세유에서 맹활약한 메이슨 그린우드, 릴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감독으로는 마르세유를 이끄는 로베르트 데제르비가 꼽혔다. 파리 생제르맹, PSG, 미드필더 이강인이 개막전 맹활약과 함께 리그앙 1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앙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리그앙 개막전에서 선발 출전해 맹활약하며 팀의 4대1 승리에 일조했다. 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이브라임 은바에, 마르코 아센시오, 곤살로 하무스가 3톱을 구성하고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 이강인이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아슈라프 하키미, 베랄도, 윌리안 파초, 요랑 자구에가 자리했다.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PSG는 이른 시점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다. 득점을 터뜨린 장본인은 이강인이었다. 전반 3분 PSG는 하프라인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공을 뺏어내며 역습을 전개했고 아센시오와 하무스 등을 거친 공은 오른쪽 측면에서 쇄도하던 이강인에게 이어졌다. 이강인은 공을 잡고 박스 안으로 진입해 수비를 살짝 제친 후 감각작원 왼발 슛으로 골대 구석을 노렸고 가볍게 차 넣은 공은 수비와 골키퍼를 뚫고 그대로 르아브르 골망을 흔들었다. 굴절까지 있었던 슈팅이었기에 골키퍼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며 골망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고 PSG는 리드를 잡았다. 다만 이강인 선제골 이후에는 르아브르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압박했다. 전반 39분 투레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며 겨우 한숨을 돌렸고 재차 이어진 투레의 슈팅은 돈나룸마가 이를 잡아내며 실점하지 않았다. 전반 41분에는 주주의 슈팅이 수비를 뚫기 직전 막혔다. PSG도 전반 45분 아센시오의 슈팅이 정확하게 골대 하단 구석을 노렸지만 데스마스가 이를 잡아내며 격차를 벌릴 기회를 놓쳤고 전반 추가 시간 은바에의 슈팅도 데스마스를 넘지는 못했다. 전반은 PSG의 1에서 0 리드로 마무리됐다. 파리 생제르맹, PSG, 미드필더 이강인이 개막전 맹활약과 함께 리그앙 1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후반 시작 후 이른 시점에 동점골도 허용했다. 후반 3분 르아브르가 장거리 프리킥을 통해 PSG 골문 앞으로 공을 전달했고 이를 요리스가 마무리하며 그대로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PSG도 서서히 반격에 나섰다. 이강인이 또 한 번 번뜩였다. 후반 15분 이강인은 박스 안 돌파 이후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시즌 첫 경기에서 멀티골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득점 불발은 더욱 안타까웠다. 이강인은 이후 후반 26분 아센시오, 자구에와 함께 교체됐다. PSG는 우스만 덴벨레, 마르키뉴스,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투입했다. PSG는 후반 막판이 되어서야 득점을 몰아치며 리드를 잡았다. 후반 40분 네베스의 크로스를 덴벨레가 헤더로 마무리해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41분에는 바르콜라가 드리블 돌파 이후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득점을 터뜨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PSG는 후반 45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콜로무아니가 이를 직접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며 네 번째 득점까지 터뜨렸다. 결국 경기는 PSG의 4대1 승리로 종료됐다. 파리 생제르맹, PSG, 미드필더 이강인이 개막전 맹활약과 함께 리그앙 1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 높은 평점을 받으며 활약을 인정받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 평점 7.9점으로 교체로 들어와 이 도움을 기록한 주앙 네베스를 제외하면 제일 높은 평점이었다. 소파스코어도 이강인에게 평점 7.7점을 주며 뛰어난 활약을 인정했다. 프랑스 언론도 활약에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와 르파리지앵은 모두 이강인에게 평점 6.5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7점을 받은 비티냐를 제외하면 선발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다. 다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잃은 첫 골이 팀을 오히려 흔들리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엘리케는 전혀 쉽지 않았다 라며 우리는 차분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매우 빨리 이강인의 골이 터졌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너무 많이 풀어지게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간 고생했다. 후반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 다만 어려웠다 라며 이강인의 득점이 너무 빨리 터진 탓에 팀 전체 경기력이 풀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강인이 리그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활약하며 킬리안 음바페의 이적 이후 빈자리가 된 PSG 에이스 자리에 한 발 다가갔다. 이후 경기 활약에 따라 이강인의 팀 내 입지도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2. 이강인 패스 받으러 온다. PSG와 개인 합의, 도달. 이적시장 전문가 루디 갈레티는 20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PSG와 루크먼이 원칙적인 개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제 모든 것은 구단 간 합의에 달려있다. 아탈란타는 PSG의 공식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전했다. 루크먼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공격수다. 174cm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탄탄한 신체 밸런스를 지니고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답게 빠른 스피드와 쫀득한 움직임, 탄력적인 몸놀림을 지니고 있다. 세컨 스트라이커가 주 포지션이며 중앙 공격수와 좌우 측면 윙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킥력이 좋아서 슈팅에 강점을 지니며 공을 지키는 데에도 능하다. 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2013년 찰튼 애슬레틱 유스에 입단했고 2016-17 시즌 3부 리그에서 21경기 5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했다. 가능성을 보인 그는 곧바로 에버턴의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3부 리그에만 머물렀던 그에게 1부 리그의 벽은 상당히 높았다. 루크먼은 에버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7에서 18시즌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다. 임대 시절은 괜찮았다. 그 덕에 2019에서 20시즌 완전 정착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1년 만에 풀럼으로 떠났다. 풀럼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은 그는 리그 34경기에서 4골 4어시스트를 올렸고 2021에서 22시즌 레스터시티로 이적했다. 레스터시티에서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쌓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2022에서 23시즌 아탈란타로 향했다. 아탈란타에서 역사를 썼다. 이적 첫 해부터 주전으로 나선 그는 컵대회 포함 33경기 15골 8어시스트를 올렸다. 2023-24 시즌엔 컵대회 포함 45경기 17골 10어시스트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결승전에선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바이어 레버쿠젠의 무패 행진을 중단시키고 팀의 우승을 도왔다. 또한 결승전 해트트릭은 UEL이 정식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기록이었다. UEL 전신 대회인 우에파컵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50년 만의 일이었다. 현재 그는 PSG의 관심을 받고 있다. PSG는 공식적인 움직임에 가져갔고 선수 측과 먼저 접촉을 했다. 루크먼 쪽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PSG와 개인 합의를 이뤄냈다. 아탈란타 역시 루크먼의 매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3. 아시아 최고 몸값이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일본 이강인이라는 표현도 아깝다. 쿠보 역대급 부진. 레알 소시에다드는 19일 한국 시각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의 레알레 아레나에서 열린 라요 바에카노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스페인 라리가 1라운드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다. 패배의 원흉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선수는 쿠보다.
쿠보는 이날 4-4의 이 포메이션에서 2위 한 자리를 맡았다. 전반 24분 소시에다드의 역습에서 쿠보가 동료들에게 패스를 줄 기회를 잡았지만 무리하다가 빼앗겼다. 다시 슈팅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쿠보가 욕심부리지 않았다면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쿠보는 전반전 종료 휘슬이 불리자마자 하프라인 서클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고개를 푹 숙였다. 전반전만에 지친 것인지 자신의 아쉬운 경기력에 자책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노출했다. 이에 소시에다드 감독은 쿠보에게 익숙한 역할을 맡겼다. 이날 쿠보가 유일하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낸 상황은 후반 9분 코너킥 후에 공을 끝까지 따라간 뒤에 소유권을 가져와 역습으로 이어간 장면이 유일했다. 쿠보가 우측으로 이동해서도 살아나지 않자 알과실 감독은 결국 쿠보를 후반 23분에 교체해버렸다. 쿠보는 소시에다드 이적 후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8분 뛰는 동안 공을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다. 34번 공을 잡았는데 12번이나 소유권을 내줬다. 20번 경합에서는 겨우 6번 승리해냈다. 위협적인 슈팅이나 크로스도 전무했다. 소시에다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스페인 노티아스 대 기푸스코아는 쿠보에게 평점 4점이라는 처참한 점수와 함께 언제나 공을 잡고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했다. 쿠보는 위험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개막전이라서 쿠보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쿠보의 경기력은 지난 시즌 하반기부터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전에 부상을 당한 여파 탓인지 쿠보는 아시안컵에서도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소시에다드로 돌아와서는 아예 다른 선수가 됐다. 전반기 리그 18경기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후반기 리그 12경기에서는 1골 1도움이 전부였다. 전반기만 해도 쿠보는 에이스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면서 소시에다드 팬들과 이과실 감독에게 사랑을 받았다. 후반기부터 극도로 부진하면서 이과실 감독도 이제는 쿠보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출전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증거다. 쿠보를 교체하는 타이밍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쿠보는 소시에다드 이적 후 팀 올해의 선수까지 오르면서 아시아 최고 몸값 선수로 등극했다. 손흥민과 김민재보다도 몸값이 더 높다. 하지만 아시아 최고 몸값 선수가 된 후로 쿠보의 부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 최고 몸값 타이틀에 걸맞은 활약이 필요하다.